3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손자 대학 등록금이었는데 범인을 알게 된 다음 날 바로 집을 팔아버리고 집 판 돈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우리네 사연 라디오를 계속 무료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이은숙이고 올해 63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 소영이와 사위 지훈, 그리고 손자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손자 학원비를 챙기려고 안방 옷장 깊숙이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작은 금고였지만 그 안엔 제 평생이 들어 있었어요.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있어야 할 흰색 봉투가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금고 안을 뒤적였습니다. 없었어요. 아니야. 제가 30년 동안 모아놓은 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서 국민연금 타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죠.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한 벌 안 사고 그렇게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냐고요? 손자 민수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내년이면 대학 들어가는데 우리 사위가 작년에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명예퇴직이라고 했지만 그게 그거죠. 이제 40이 좀 넘었는데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 후로 사위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깐만요, 어머니. 금방 다시 일 구할게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사위는 집에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위도 힘들겠죠. 나이 40에 실직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딸이 대신 일을 나갔어요. 소영이가 마트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대학까지 나온 내 딸이 마트에서 계산원을 하다니. 하지만 누가 뭐래요. 먹고 살아야죠. 그래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애학원비. 매달 빠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손자 등록금만큼은 제가 마련해 놓자고요. 그게 제가 할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금 타면 아껴서 금고에 넣었어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이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5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 돈의 일부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저는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금고 비밀번호는 저밖에 몰라요. 아니, 정확히는 딸 소영이도 알아요.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딸이 열 수 있게 알려줬거든요. 하지만 설마 내 딸이?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소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정직했어요. 거짓말도 못하는 애였죠. 남의 돈은커녕 떨어진 동전도 주워서 주인 찾아준 애였어요. 그럼 사위, 지훈이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훈이도 비밀번호를 알까요? 딸한테 들었을 수도 있죠. 부부니까요. 혹시 빚이 있나? 도박? 아니면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려다 말았어요.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너 엄마 돈 가져갔니? 이렇게요? 말도 안 돼요. 내가 내 딸을 의심하다니.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딸 소영이는 파김치가 되어서 들어왔고 사위 지훈이는 TV만 봤습니다. 손자 민수는 방에서 공부한다며 나오지도 않았어요.
밥을 먹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지훈이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지훈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급한 일 있니? 돈 쓸 일 같은 거? 지훈이 표정이 굳었어요. 왜요, 어머니?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딸 소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딸이 눈치챘어요. 엄마, 손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 거짓말. 엄마 표정 이상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소영아. 왜요? 금고. 혹시 금고 열어본 적 있니? 딸 얼굴이 굳었습니다. 금고요? 왜요? 그냥. 혹시 해서. 아니요. 왜 금고를 열어요? 엄마 돈인데. 딸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니까요. 특히 돈이 절실하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을 누가 가져갔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새벽 4시쯤 문득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거실을 돌아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부엌 쪽으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사위였어요. 지훈이가 냉장고 문을 열더니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어요. 저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지훈이가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문자 보내는 걸까요? 한참 후 지훈이가 일어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요.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의심하면서 한 집에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점심때 지훈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저는 그 틈에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에 지훈이 휴대폰이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켰어요. 문자 앱을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대화 상대는 윤주라는 이름이었어요. 누구지? 여자 이름인가? 대화 내용을 봤습니다. 새벽에 보낸 문자였어요.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응, 7시에 그 카페. 좋아. 그 돈으로 시작하자. 그 돈으로 시작하자. 제 손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 돈이 뭐죠? 혹시?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얼른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엔 늦을 것 같아요.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구? 대학 동창이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문자엔 카페에서 7시에 만난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초조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 지훈이가 외출 준비를 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10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위를 미행하기로 한 겁니다.
예순셋 할머니가 사위를 미행한다니 우스운 일이죠. 하지만 전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요. 저는 사위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다행히 지훈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골목길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저도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죠. 버스가 시내로 향했어요. 20분쯤 지나자 지훈이가 내렸습니다. 저도 황급히 내렸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지훈이는 큰 카페 건물로 들어갔어요. 2층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저는 건물 입구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카페 입구가 보였습니다. 한 30분쯤 기다렸을까요? 한 여자가 카페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예쁜 사람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윤주일까요? 저는 편의점에서 커피캔 하나를 사서 벤치에 앉았어요. 카페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손발이 시렸습니다. 11월 저녁이라 추웠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나와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사람 기다리는 중이에요. 추운데 안에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또 30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려는데 카페에서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도 함께였어요. 둘이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벤치 뒤로 숨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훈이와 그 여자가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럼 계약서는 내일 가져올게요. 여자가 말했어요. 네, 윤주 씨.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지훈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투자할 만해요. 투자? 계약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외도가 아니라 사업 얘기였다고요? 3천만 원이면 충분하시죠? 여자가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천만 원? 바로 그 금액이잖아요. 네, 충분합니다. 이걸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 뵙죠.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여자가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지훈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럼 지훈이가 제 돈을 가져간 건가요? 사업 자금으로요? 하지만 왜 말을 안 한 거죠? 왜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간 거예요? 지훈이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안도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외도보다는 낫다고요? 아니에요. 도둑질은 도둑질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사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산책 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추운데 조심하세요. 너도.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억울해서 우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딸 소영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저녁 안 드셨죠? 라면 끓일까요? 괜찮아. 배 안 고파. 엄마,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영아,
왜요? 혹시 지훈이가 무슨 사업 준비한다는 거 알고 있었니? 딸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알긴 뭘 알아. 그냥 들었어. 소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뭘? 지훈 오빠가. 지훈 오빠가 작은 카페를 열려고 해요. 커피 로스팅 하는 거요. 그래서, 근데 자금이 필요하대요. 3천만 원 정도요. 저희가 대출 알아봤는데 지훈 오빠 신용이 안 좋아서 안 돼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엄마 금고에 있는 돈 생각이 났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제 딸이 가져간 거였어요. 소영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이 뭔지 알고 있니? 알아요, 엄마. 민수 등록금이잖아요. 근데 엄마, 소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수는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성적이 좋아서요. 그리고 지훈 오빠가 사업 잘 되면 바로 갚을 수 있대요. 1년만 기다려주시면 2배로 돌려드릴 수 있대요. 저는 딸 손을 뿌리쳤습니다. 2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 왜 말을 안 했니? 왜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간 거야? 죄송해요, 엄마. 근데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 당연히 반대하지. 그 돈은 네 돈도 아니고 지훈이 돈은 더더욱 아니야. 소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지훈 오빠 좀 도와주세요. 오빠가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매일 죽고 싶다고 했어요. 아무 쓸모없는 인간 같대요. 그래서 도둑질을 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도둑질이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주인 허락도 없이 가져가면 그게 도둑질이지. 소영이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항상 그래요. 저희 형편은 생각도 안 하시고. 지훈 오빠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는지 아세요? 장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그럼 내가 쫓아냈니? 내가 눈치 줬니? 아니에요.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그게 내 돈 훔쳐갈 이유가 되니? 훔친 게 아니라니까요. 소영이도 소리쳤습니다. 빌린 거예요. 꼭 갚을 거예요. 언제? 1년 후? 2년 후? 만약 사업 망하면? 소영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은 한참을 서로 쳐다만 봤어요. 나가.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라니까. 지금 당장. 소영이가 울면서 방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평생 키운 딸이 제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제가 뭔가 해야 한다고요. 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또 다른 비밀 통장이었어요. 여기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사망 보험금이었죠. 아무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집 등기를 꺼냈습니다. 이 집은 남편 명의였다가 제 명의로 바뀐 거였어요. 시세로 3억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제 비밀 통장에서 돈을 다 뺐어요. 5천만 원 전액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로 갔습니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데요? 단독주택이에요. 시세 한 3억 정도 되는. 중개소 사장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아, 이 집 좋네요. 위치도 괜찮고. 금매로 내시면 빨리 나갈 것 같은데요. 금매요? 네, 조금 싸게 내시면 한 달 안에 팔릴 거예요. 얼마예요? 2억 8천 정도면 어떠세요? 제 집을 2천만 원이나 깎아서 파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럼 매물로 올릴게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연락 올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들한테 교훈을 줘야 한다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영이가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된장찌개 끓일까요? 그래. 평범한 대화였지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집 보러 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음 날 오후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어요. 곳곳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리모델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계약하실 건가요? 중개소 사장이 물었어요. 네,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렸어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한 달 후에 잔금을 치르고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어요. 소영이, 지훈이, 손자 민수까지요. 모두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소영이와 지훈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예감한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팔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소영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 했어. 한 달 후에 이사 나가야 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집을 팔아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들. 제가 차갑게 웃었어요. 너희들은 알아서 하면 되지.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들 뒷바라지만 하다 죽기는 싫어. 지훈이가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제가 꼭 갚을게요. 갚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지. 물어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려고만 했잖아. 소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났어. 끝났다니요? 응, 끝났어. 집도 팔렸고 나도 이제 떠날 거야. 어디로요? 너희들은 몰라도 돼.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소영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신 차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늦게 소영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문 좀 열어줘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얘기 좀 해요. 한참 후에야 문을 열었어요. 소영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떠나실 거예요? 그래. 어디로요? 상관없잖아. 있어요. 소영이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요. 엄마를 엄마로 안 본 건 너였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허락도 없이 돈 가져가려 한 게 엄마를 엄마로 본 거니? 소영이가 주저앉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지훈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빨리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배신한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냥 빌리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로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소영아, 빌리는 건 물어보고 하는 거야. 몰래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고. 알아요. 알아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영이가 제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이번 한 번만요. 저는 딸의 손을 떼어냈어요. 한 번만? 그럼 다음엔 또 할 거니?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어떻게 믿어? 대답이 없었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계약은 끝났고 한 달 후면 이 집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소영이는 저를 마주치면 울었고 지훈이는 방에만 들어박혀 있었습니다. 손자 민수만 모른 척 학교 다니고 학원 다녔어요.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들, 사진들, 남편의 유품들.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거든요. 신혼 때 이사 온 집이었어요. 좁고 낡았지만 남편과 함께 조금씩 고쳐가며 살았습니다. 딸 소영이도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첫걸음도 첫말도 이 거실에서였죠. 남편이 암으로 쓰러졌을 때도 이 집이었어요. 2층 작은 방에서 투병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둔 것도 그 방이었고요. 그 방은 지금 민수가 쓰고 있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실 건데요? 원룸 하나 얻었어. 혼자 살기엔 충분해. 어머니. 지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어요. 무능한 게 문제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한 게 문제지. 거짓말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말씀드릴 타이밍을 못 찾은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하실 것 같아서. 당연히 반대하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손자 등록금을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는데. 찬성할 엄마가 어디 있어? 하지만 잘 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민수 대학 4년 등록금도 다 낼 수 있고요. 만약 안 되면? 지훈이 입을 다물었어요. 만약 망하면 어쩔 건데? 그럼 민수는? 그건 아무 생각 없었던 거잖아. 그냥 내 사업만 생각한 거지.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 이미 늦었어. 2주일째 되는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잔금 치를 날짜가 정해졌다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을 다시 불렀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집 잔금 치른다. 그날부터 2주 안에 나가야 해. 엄마. 소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어디로 가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엄마는요? 나도 알아서 할 거야. 같이 살면 안 돼요? 안 돼. 왜요? 소영이가 울먹였어요. 왜 우리랑 안 사는데요? 너희들이랑 살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나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가 너희들을 못 믿겠어. 다시 뒤통수 칠 것 같아서. 안 쳐요. 절대 안 쳐요. 어떻게 믿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소영이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훈이가 소영이를 안았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할머니도 같이 살면 안 돼요? 민수야, 미안하다. 제가 손자를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좀 쉬고 싶어. 혼자. 왜요? 우리가 싫어요? 싫은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로울 게 뻔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저 아이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았어요. 금요일이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을 마쳤어요. 집값 2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소영아? 대답이 없었어요. 지훈아?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영이 글씨였어요. 엄마, 우리 나가요. 엄마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월세 단칸방 하나 구했어요. 좁지만 우리 셋이 살기엔 괜찮아요.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제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애들이 나갔어요. 정말 나간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소영이 방도 민수 방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가지며 짐들이 다 사라졌어요. 남편 유품이 있던 방도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런 걸 바란 게 아닌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핸드폰을 꺼내 소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소영아, 어디 있니? 답장이 없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영이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됐지만 제가 먼저 연락할 순 없었습니다. 제가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지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소영이가 많이 아파요. 스트레스 때문에 위험이 생겼대요. 입원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얼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지훈이가 받았어요. 어머니, 지훈아, 소영이 어디 있어? 병원 어디야? 어머니, 오시지 마세요. 뭐? 소영이가 어머니 보기 싫대요. 너무 상처받았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나도 보고 싶은데. 어머니, 시간 좀 주세요. 소영이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뭘 한 거죠? 제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그날부터 저는 방황했어요. 새로 얻은 원룸에서 혼자 지냈지만 외로웠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었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습관적으로 소영이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집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아, 맞다. 이제 나 혼자구나.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소영이 걱정, 민수 걱정, 지훈이 걱정,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독하게 한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영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지훈이가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걱정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 보였어요. 어머니, 지훈아, 들어와. 지훈이가 원룸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방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사세요? 응, 혼자 살기엔 괜찮아. 소영이가, 지훈이가 말을 꺼냈어요. 소영이가 많이 울어요. 매일 밤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왔어? 네. 지훈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소영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나도 힘들어.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도 배신당해서 힘드신 거 압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집까지 파시고 저희랑 연락도 안 하시고 내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이 먼저 나간 거잖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보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훈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뭔데? 3천만 원이요. 제가 다시 모았어요. 뭐? 카페 창업은 포기했어요. 대신 다시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요.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소영이도 일하고 그렇게 모았어요. 봉투 안에 정말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걸 왜 나한테? 민수 등록금이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모으신 돈이요. 돌려드려야죠.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지훈아,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1년 동안 우리 가족 먹여 살려주시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런 거 따지려고 한 게 아니야. 알아요. 근데 저는 따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제 잘못을 알 것 같아서요. 지훈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부탁이 있어요. 뭔데? 소영이 좀 만나주세요. 한 번만요. 소영이가 어머니 얼굴 보고 싶대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도 딸이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만날게. 지훈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정말 만나주실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돈은 다시 가져가. 제가 봉투를 밀어냈어요. 너희들이 모은 거잖아. 너희들이 써. 하지만 민수 등록금인데요. 민수 등록금은 내가 따로 마련해 놨어. 걱정하지 마. 사실이었어요. 집한 돈 2억 8천만 원 중에서 민수 대학 4년 등록금은 이미 따로 빼놨습니다. 손자 걱정은 안 해도 됐어요. 그럼 이 돈은 너희들 전세 보증금에 보태. 좁은 데서 살지 말고. 지훈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울지 마. 남자가. 다음 날 저는 소영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소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서 뺨이 푹 꺼져 있었어요. 엄마, 소영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쳐다만 봤어요. 먼저 눈물을 흘린 건 소영이었습니다. 엄마, 딸이 제 품에 안겼어요. 저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엄마가 너무 심했지?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너희 말도 들어보지 않고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지훈이와 민수도 나와서 함께 울었습니다. 온 가족이 눈물범벅이 됐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거실, 방 2개, 작은 부엌.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살던 단독주택에 비하면 너무 좁았어요. 여기서 셋이 살아? 제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충분해요. 소영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지훈이는 취직했다며? 네, 작은 IT 회사인데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괜찮아요. 소영이는? 저도 일해요. 마트에서요. 그럼 민수는? 혼자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혼자 밥 먹고 숙제하고 제 가슴이 아팠어요. 고등학생이 할머니 없이 부모도 다 일 나가고 혼자 지내다니.
민수야, 할머니네 올래? 제가 손자를 쳐다봤어요. 할머니네요? 응, 할머니랑 같이 살자. 할머니가 밥도 해주고 숙제도 봐줄게. 민수가 엄마를 쳐다봤어요. 소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괜찮아요. 우리가 키울게요. 너희 둘 다 일하는데 어떻게 키워? 어떻게든 하죠. 그게 부모 역할이잖아요. 소영이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엔 의지만 했는데 이젠 스스로 서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소영아, 제가 딸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너무 독하게 했어. 아니에요.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저희가 얼마나 의존적이었는지, 얼마나 철없었는지 알았어요. 그래도,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희 잘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이 성장한 건 좋았지만 왠지 서운했습니다. 이제 제가 필요 없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원룸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아니면 잘못한 걸까?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20년 전에 만드신 적금이 만기됐습니다. 찾아가실래요? 적금이요? 기억이 안 났어요.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적금 내역을 보여줬어요. 2002년 10월 15일에 가입하신 적금이에요. 매달 25만 원씩 20년간 납입하셨고요. 25만 원씩? 그제야 기억났어요. 소영이 명의로 만든 적금이요. 얼마나 됐어요? 원금 6천만 원의 이자 포함해서 6,500만 원 정도 되십니다. 그게 다 소영이 명의로 돼 있나요? 네, 수익자가 박소영님으로 등록돼 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20년 전 남편이 큰 병에 걸리고 곧 세상을 떠날 것처럼 막막했을 때였어요. 딸이 시집도 못 가고 돈도 없고 앞날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안 쓰는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적금을 들어놨던 거예요. 찾으실 건가요? 아니요, 그냥 둬요. 언젠가 딸한테 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뒤져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 필적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소영이에게 엄마가 이 돈을 모은 건 내가 힘들 때 쓰라고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란 걸 알았으면 좋겠고,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사랑해. 20년 전에 적금을 든 날 쓴 글이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제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소영이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다고요. 다음 날 소영이네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서류 가방을 들고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소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넣어줄 게 있어서. 뭔데요? 거실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적금 통장, 보험 증서, 그리고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소영이가 통장을 펼쳤어요. 적금. 제 명의로 돼 있네요? 응, 20년 전에 엄마가 너한테 만들어준 거야. 6,500만 원? 소영이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 돈이야. 엄마가 몰래 모아둔 거. 왜요? 너 힘들 때 쓰라고. 내가 곤란할 때, 돈 때문에 고생할 때, 이 돈으로 버티라고. 소영이가 통장을 펼쳤어요. 20년 전 제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읽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는 항상 미안해, 소영아.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너무 화내고 너무 독하게 했지. 사실은 엄마도 외로웠어. 너희들이 보고 싶었어. 엄마,
근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 못했어. 너희들이 엄마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소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저야말로 미안해요. 제가 정말 못됐어요. 엄마 돈 허락도 없이 가져가려 하고. 아니야, 엄마도 이해해. 너도 절박했잖아. 남편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물어봤어야죠. 그래, 그건 맞아. 근데 엄마도 너무 심했어. 집까지 팔고 너희들 쫓아내듯이 하고.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 정신 차렸어요. 소영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저희 이제 달라졌어요. 지훈 오빠도 열심히 일하고, 저도 일하고, 민수도 혼자 밥 먹고 숙제하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알아봤어. 너 많이 컸더라. 엄마 덕분이에요. 뭐가? 엄마가 그렇게 독하게 안 하셨으면 저 계속 의존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서는 법을 배웠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 잘했어. 엄마 딸 맞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훈이가 고기를 구웠고 소영이가 반찬을 차렸어요. 민수는 밥을 푹푹 퍼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정말 맛있다. 너희 엄마가 요리 실력이 늘었네. 엄마가 요즘 요리 공부해요. 유튜브 보면서. 소영이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엄마,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민수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소영이도 저를 봤어요. 엄마, 괜찮으시면.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좁긴 하지만요. 나야 좋지. 제가 웃었어요. 근데 너희 괜찮겠어? 엄마 까다로운 거 알잖아. 괜찮아요. 저희가 모시겠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제대로 할게요. 이번엔 엄마처럼, 아니,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결국 다시 같이 사는구나.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예전처럼 의무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아껴서 같이 사는 거였어요. 그 차이가 컸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소영이네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적금 통장 돈을 보증금에 보탰거든요. 새 집은 방이 3개였어요. 하나는 부부방, 하나는 민수방, 하나는 제 방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이사한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짜장면을 먹었어요. 건배. 민수가 사이다를 들었어요. 우리 모두 컵을 부딪혔습니다. 새 출발, 새 출발. 그날 밤 제 방에 누워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민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명문대 경영학과였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울었어요. 지훈이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작은 팀장이 됐습니다. 월급도 올랐고요. 여전히 열심히 일했어요. 소영이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사람 돕는 일 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사위요? 손주 대학 입학 선물로 작은 카페를 차려줬어요. 지훈이가 꿈꾸던 그 카페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가 투자하는 거야. 대신 잘해야 해. 카페 이름은 은숙이네였어요. 제 이름을 딴 거죠.
지훈이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가끔 카페에 놀러 가면 지훈이가 커피를 타줍니다. 어머니, 오늘은 케냐 원두로 내렸어요. 그래, 한 잔 줘봐. 커피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은숙 씨는 과연 잘한 걸까요? 너무 독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정도는 해야 했던 걸까요? 가족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쉽게 상처 주고 쉽게 서운해하죠. 하지만 그만큼 쉽게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가족입니다. 돈은 잃어도 가족은 잃고 싶지 않았던 은숙 씨의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라디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